아니니까. 제가 네. 더 전문가인 것 같은데. 네, 뭐. 네. 인투TV 취재 뒤끝 9월 첫 주 취재 뒤끝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제 인투TV의 전문 기자, 다양한 전문 기자죠. 이번에는 길병원 전문 기자 장호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길병원 전문 기자 장호영입니다. 네, 스스로 전문 기자를 참칭하고 늘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일단 길병원 문제를 들고 나왔고요. 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인천 길병원 그 파업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고, 뭐 길병원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그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그러니까 우리의 공백이 사라지게 되고, 여튼 이제 시민들도 아 이제 풀렸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8개월여 만에 다시 지금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감돌고 있고 앞서서 그 강수진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노동조합 지부장님, 네, 지부장님은 그 단식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8개월 만에 다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우선 1월달에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임금 관련돼서 임금 협상을 지금 6월 달부터 이제 노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노조가 제안하는 안을 이제 사측이죠. 병원 쪽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수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지금 현재 갈등 국면은 2019년 임금 협상이 이제 그 교섭 상태에서 노사 간의 어떤 그 결렬 국면인 거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그 길병원 지부가 주되게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인가요? 인력 충원하고 적정 규모의 임금 인상? 아, 그거 말고도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저는 그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이길래 열악하길래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세길래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노동강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지부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뭐 직접 일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를 것 같고 들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는 뭐 기사에도 물론 쓰기도 했는데 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지부장님이 이제 단식 농성 하실 때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일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게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중요한 단편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라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 노동자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쫓기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 임금은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좀 큰 병원을 보면 이제 성모병원이나 인하대병원이나 여기와 비교했을 때 뭐 현격한 차이가 납니까? 제가 이제 병원 이름까지는 지금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병원 이름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제 노조가 공개한 자료 제가 기사에 쓴 거 내용을 보면 이제 2018년도 국내 주요 사립대학 병원 평균 인건비가 이제 연간 이제 병원의 의료 수익의 45.68% 정도인데 길병원은 이제 35.2%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인력도 부족한데 이제 임금도 다른 병원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저력하네. 낮네요.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적정한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은 뭐 계속 어렵다. 작년에 뭐 특히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수진 지부장은 단식을 하게 된 이유가 사측이 이제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안을 계속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 그 올해 1월 달에 이제 단체 교섭 이렇게 하고 나서도 협약을 맺고 나서도 이제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의 그런 노조 수간호사들 수간호사들
플러스 예, 또 관리자들이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노조 탈퇴 이런 종용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게 주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그러면 네네. 이 이른바 네. 뭐 공작이라면 공작, 행위라면 행위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드러난 부분이 이제 뭐 이것도 저 전에 들은 얘기지만 노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주로 수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을 이제 근무 시간에 면담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면담 내용이 뭐 이제 일이 힘들지 않니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노조 활동에 대해서 뭐 너가 뭘 한다고 노조 활동을 하니 뭐 이런 식의 그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부당노동 행위라서 그 녹취록 바로 저기 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는 됐고요.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노동청에 이미 신고가 된 상태네요. 신고가 돼서 이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 정확하게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지금 9월 6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지부장님이 단식을 어느 정도 하신 거죠? 8월 30일부터 7일 동안 하셨고요. 9월 5일까지. 네, 9월 5일 오전에 중단하셨습니다. 그럼 중단하셨다고 하는 거는 사측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물밑 교섭이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합의가 있었고 이제 병원 쪽에서 그 전체 직원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그런 노조 탈퇴 뭐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앞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정 기자님 제가 그 전문 기자님 제 정리를 하면 일단 크게는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2019년 임금협상건으로 이제 파업을 이제 전원이 감도는 거고 지부장님 단식건은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반발인 것 같고 이걸 중단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사측도 일정하게 이제 의견을 수용하고 뭐 이제 그 타협 국면 접어든 것 같은데 이제 그 남은 건 이제 임금 교섭이지 않습니까? 임금 교섭인데 그럼 이제 노동자 이제 그 적정 규모의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그 인력 충원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사측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뭐 병원이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이제 퍼센테이지를 노조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훨씬 낮은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쓴 기사를 보면은 쟁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찬반 투표인가요? 아니면 진호의 결정에 따른 것인가요? 찬반 투표를 이제 어제까지 3일 동안 해서요. 뭐 오늘 오전에 기사 썼지만 89.9% 찬성으로 이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50% 이상의 이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50%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이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쟁의행위라고 하면 보통 이제 파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전에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이제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하죠. 신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서 9일날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연기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조정 중지 결정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더 이상 이제 협상이 더 이상 안 돼서 조정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조정 결정을 그러니까 일테면 조정 결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교섭을 진행해라라고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할 수도 있고 그 1차적 판단은 이제 9월 9일 나오는 거고 여튼 그 전에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을 때 89.7%가 파업에 찬성한 상황. 그래서 합법적인 파업을 만약에 9일날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병원 전문 기자인데 주로 그 전에 듣는 전문 기자이신 거죠? 네, 제가 거기 조합원은 아니니까. 제가 더 전문가인 것 같은데. 그 사측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측은 계속 그러면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단식 농성 관련돼서 뭐 그런 부당노동 행위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파업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추석을 앞두고 또 대규모 혼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길병원이 인천에서 굉장히 그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과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병원 전문 기자 장호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